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 지역 내 추가 경과지를 선정했는데 이 횡성과 상당히 인접한 지역이어서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횡성 지역에는 이 공군 비행장 군소음 문제, 또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횡성군의회 배고인 의원과 각종 이슈, 쟁점, 그리고 지역사회 대응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배고인 횡성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좀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인터뷰로 저희 뉴스를 통해서는 좀 많이 얼굴을 비추셨는데 이곳 스튜디오에 오신 건 또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와 도민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배고인 의원입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횡성군과 관련된 각종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횡성군과 관련된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 만들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횡성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잘은 아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 문제입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송전탑이 어디에 건설될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지금 쭉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네. 17차, 18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횡성, 홍천, 양평, 가평 이렇게 4개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서로 입지를 어디를 할 거냐 놓고 상당히 여러 번 회의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의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이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횡성군이 지금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 회의 때 추가 경과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경과대학이 뭐냐면 송전탑이 어디로 지나갈 건지에 대해서 대역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네. 대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대역 안에 실제로 송전탑이 꽂히는 지역, 건설되는 지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경과대역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횡성군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경과대역이 더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횡성군이 빠져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게 횡성군과 경계 지역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 군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횡성군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한전도 그렇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그렇고 지난번에 결정은 무효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횡성군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반발 수위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지금 추가 경과지 결정을 무효라고 이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좀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분들이 주장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추가 경과 대역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횡성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는 또 횡성군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이나 입선정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과대역이 2개가 생겼는데 아직 그게 최종 어디로 송전탑이 갈지는 결정된 게 아닌데 네. 왜 벌써부터 횡성군이 반발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북쪽에 있는 다른 노선, 원래 당초에 했던 경과대역이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추가 경과대역이 생긴 이유는 저희들은 개연성이 높다. 그쪽으로 송전탑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선이 경과대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를 하나 더 만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송전탑이 추가 경과대역
쪽으로 건설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횡성군과 인접 지역이고 그다음에 횡성 군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한전이나 입선정위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적 판단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무효 소송을 낸 거고요. 그래서 지난 3일 법원에서 소송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법정까지 갈 문제냐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합리적인 그 판단하에 송전탑을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횡성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기 전에 소송을 하기 전에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는 법원에서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가 횡성군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업에 특히 횡성 지역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미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네. 횡성 지역이 송전탑으로 지금 기존에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미 그 횡성군에는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꽂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직접적인 건 이제 건강상 전자파 때문에 이건 뭐 확인된 입증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가 가장 큰 거고요. 그 주변에 그 다음에 그 송전탑으로 인한 지가 하락. 내 집 옆에 내 땅 옆에 송전탑이 있으면 누가 그 집을 사고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미관상, 경관상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 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로 또 500kV 초고압 송전탑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횡성 군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의 말에 좀 더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는 또 군소음 보상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이 군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좀 여전히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이 군소음 관련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일테면 이게 민간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승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띄워주는 네. 금액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일테면 100억 원의 보상비가 나왔다. 그러면 한 20% 정도 받아갔는데요. 그럼 20억 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갖고 피해 보상하다 보니까 그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는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27일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상을 해드리는 과정, 소음이 어디에 얼마큼 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계속 조사를 해온 겁니다. 해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소음도 조사가 다 끝나서 이 등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소음 영향 그 도라고 하는데 네.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최근에 공개된 이 횡성 지역의 소음 지도입니다. 네. 보시면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가장 심한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랗게 칠해진 곳이 두 번째, 그다음에 녹색으로 칠해진 곳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달에 요 빨간색 지역은 한 달에 그 1인당 네. 6만 원씩 그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노란색 지역은 4만 5천 원, 그다음에 녹색 지역은 3만 원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좀 잘 보십시오. 지도를. 이게 등고선이기 때문에 어디는 그 등고선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피해 금액, 피해 보상 금액이 되게 커지는데요. 달라지는데 문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어디는 빨간색이 되고 어디는 노란색이 되고 같은 마을 앞집 옆집인데 앞집은 노란색에 들어가고 옆집은 녹색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 주민들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 등고선 하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이 지금 가장 많은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군용기 소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요 등고선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놓고 판단을 하는데요.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아파트에 동이 하나 들어가면 그 단지 전체를 보상해주는 걸로 해서 지난 5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도 전체. 그다음에 뭐 거기에 지형지물이 있으면 뭐 강이 있건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뭐 피해 주민이나 주택이 있으면 그건 다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요. 이건 아직 이제 처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민간 항공과 같은 기준으로 좀 개선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이 국방부 측에서 횡성에서 와서 강원도 전체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 지도를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잘못된 조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국방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그동안 이 공항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왔고요. 네. 저 역시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 그 소음의 심각도를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선을 그어서 보상해 줄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냐, 네.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주민분들의 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군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좀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블랙 이글스 스모그 유해성 문제입니다. 공군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 유해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네, 그동안 사실 접점을 찾지 못해 왔습니다. 네. 국방부의 생각, 그러니까 공군본부의 생각, 그 다음에 횡성군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횡성군의 생각은 뭐냐면 하늘에서 블랙 이글이 날면서 스모그를 뿌리는데 하늘만 오염이 되겠느냐? 네. 그게 땅으로 내려앉으면 강도 오염이 되고 토양도 오염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자라는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근데 반면 공군본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일단 하늘만 먼저 조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그래서 용역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좀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먼저 스모그의 유해성 먼저 그럼 한번 좀 보자. 네. 정말로 그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일단 보고 그 성분이 유해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땅으로 떨어지든 물로 강으로 떨어지든 피해가 있을까 오염이 될 거 아니냐 네.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이 어찌 보면 좀 한 발 물러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얼마만큼 오염이 심각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먼저 조사를 해서 그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추후로 좀 더 진행되고 해서 정말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이 원주시와 횡성군이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는 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어찌 보면 횡성과 원주 간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는 좀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갈등이라는 것보다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횡성군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횡성군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횡성군이 그동안 30여 년이 넘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의 횡성군의 군민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 딱 횡성군과 원주시 경계 네. 지점에서 끝이 나고요. 상류 10km까지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읍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횡성군이 각종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 네. 결국은 횡성의 발전이 저해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동안 늘 지적돼 왔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부터인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의논이 되었는데 여지껏 흐지부지 이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첫 실무협의회를 원주하고 횡성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반드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원주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먹는 물이 부족하다. 네. 이렇기 때문에 원주시장님도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류에 살고 있는 횡성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우리 원주 시민들의 먹는 물의 문제니까 우리는 이거 전혀 용납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그래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횡성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대안이 있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고민도 해보고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번에 용역을 위한 네. 그러니까 상생 협력을 위한 그 용역이 지금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 협의가 열린 건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다양한 횡성 지역 이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두서없이 횡성군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횡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전탑 문제는 횡성, 홍천,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는 뭐 삼척, 영월, 태백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또 횡성, 원주 지역의 문제만 아닙니다. 강원도도 지금 수도권 상수원 규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군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 원주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에도 또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비행장뿐만 아니라 군 사격장 주변 지역까지도 이번에 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현안은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민 여러분의 전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풀어가는 지혜를 보태주시면 반드시 해법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방자치가 올해로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역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동네 시장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더 힘내시고 슬기롭게 이겨 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